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전북이 초반 부진을 딛고 확실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2004년생 강상윤이 있는데요. 전북은 강상윤이 선발로 발돋움한 3월 말을 기점으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포획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에서 강상윤이 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지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강상윤이 전북의 축구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경기 장면을 돌아보겠습니다. 전북의 경기력이 상승세를 탄 시기를 보다 정확히 짚자면 강상윤이 김진규, 박진석과 함께서는 현재의 3미들 시스템이 정착된 지난 4월 대전전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상윤의 장점이 포획의 축구에 잘 녹아들면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우선 강상윤은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많습니다. 팀의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며 공수에서 모두 큰 영향력을 발휘하죠. 먼저 수비에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전북은 수비 시 기본적으로 4-1-4-1의 대응을 유지하는데 여기서 이 두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수비 상황에서 팀이 압박을 시작하는 1차적인 기점이 됩니다. 상대 후방 미드필더나 수비수를 향해 달려들면서 편하게 볼이 전개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요. 그러면서 전방 수비 시 자연스럽게 4-4-2 형태와 4-5-1 형태를 유기적으로 오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강상윤인데요. 강상윤은 쉼없는 활동량으로 상대의 후방을 눌러주기 위해 뛰쳐나갑니다. 강상윤의 압박 반경은 전후, 좌우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나타나는데요. 상대가 편하게 볼을 처리할 수 없도록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방해하죠. 강상윤이 앞에서 이렇게 정신없이 싸워주면서 나머지 선수들은 편하게 전열을 정비할 수 있게 됩니다. 전방에 사냥개 한 마리를 풀어놓은 듯한 이런 모습으로 인해 전북은 전방에서 1차적으로 상대 공격 속도를 늦추는 중요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후방에서부터 차근차근 공격을 만들어 나오려는 상대를 만날수록 강상윤의 이런 압박이 더 빛을 보게 되죠. 강상윤의 쉬지 않는 전방 압박은 팀이 공격 실패 후 새로운 찬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강상윤 전병관 반대로 가죠. 포획 감독은 특히 팀의 빠른 공수 전환을 강조하는데 이 때문에 강상윤은 직선적으로 아주 폭넓은 움직임을 요구받게 됩니다. 전방 깊숙하게 공격에 가담했다가도 수비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상대를 쫓아 공격을 저지하죠. 좌측면 들어가는 선수도 있고요. 게다가 이렇게 후방 하프 스페이스를 커버하기 위해 여기까지 와서 수비하다가도 전북이 전방에서 수비가 필요하면 이 위치까지 올라와서 사람을 쫓으러 달려가죠. 그리고 이렇게 전술적으로 요구받는 활동량에 더해서 강상윤의 개인 능력을 봐도 그냥 수비 자체를 잘합니다. 사람을 끈질기게 쫓고 볼을 탈취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몸의 무게 중심을 낮게 가져가면서 자신보다 큰 선수들과의 경합에서도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볼을 뺏어내고 지켜내는 데 있어서 강점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 신체 밸런스에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공격권을 내주더라도 곧바로 쫓아가 수비하는 모습이나 넘어지더라도 재빨리 일어나 다시 수비를 이어가는 모습은 레전드 박지성을 연상시킵니다. 본인이 잡아야 하는 선수를 어떻게든 놓치지 않고 쫓는 모습 역시도 비슷한데요. 강상윤의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인해 전북은 어느 위치에서든 상대보다 항상 숫자가 많아 보이는 듯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앞서 말한 낮은 무게중심 덕분에 수비뿐 아니라 공격에서도 강상윤은 골키핑 상황에서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볼을 쉽게 뺏기지 않고 돌아서며 동료들에게 연결해주는데요.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는 강상윤은 낮은 무게중심을 바탕으로 상대의 압박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패스까지 연결합니다. 좁은 공간에 몰렸을 때도 쉽게 뺏기지 않으며 어떻게든 빠져나와 공격을 연결하는데요. 타고난 신체 밸런스와 기술적인 자신감이 합쳐져 중원에서 골 소유권을 지켜냅니다.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구의 선수가 보여주는 이런 기술적인 안정감으로 인해 전북 팬들은 과거 이재성 선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죠. 그리고 볼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직접 전진 드리블을 통해 공격을 끌고 가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돌적인 돌파 장면을 자주 보여주는데요. 공 소유권을 유지한 채로 빠르게 전방을 향해 몸을 열고 돌아서며 수비보다 한 타이밍 앞서서 전진하죠. 주력이 특출나게 좋은 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강점으로 인해 역습 상황에서도 직접 볼을 몰고 가면서 공격의 기점 역할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돌아서서 압박을 빠져나와 전진한 뒤 간결하게 연계해 침투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강상윤의 모든 장점을 보여주죠. 좋은데요. 그대로 맞춰줘요. 그대로 붙여야죠. 습니다. 붙여야죠. 습니다.
호액 감독이 강상윤을 중용하는 이유는 공격 상황에서 전술적 역할을 보면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강상윤은 공격 시 기본적으로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 자리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전진우와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강상윤은 전진우와 함께 우측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활용함과 동시에 높게 올라오는 김태환까지 더해진 우측 3자 연계 플레이의 중심이 됩니다. 우측에서 이들 3명의 연계는 현재 전북의 공격 전술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는데요. 강상윤이 우측 플레이에 깊게 관여하며 이 방향에 많은 선수를 몰아넣고 의도적인 과부하를 걸게 됩니다. 상대 공격에서의 패스라든지 어떤 돌파에 대해서 1차적인 저지가 가능해요. 특히 강상윤은 절대 전진우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움직이는데요. 이는 명백히 코치진의 전술적인 조정이 있어 보입니다. 전진우가 낮은 위치로 수비를 끌고 올 때 강상윤은 높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전진하고, 반대로 전진우가 넓게 벌려 서거나 높은 위치에서 수비를 잡고 있을 땐 강상윤이 그 사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움직이죠. 이들 3명이 유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우측 공간 활용이 전북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우측에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다가도 크로스를 할 수 있는 여유와 타이밍이 확보되면 지체 없이 박스 안으로 공을 보냅니다. 우측에 많은 선수를 몰아넣음으로써 박스 반대쪽에는 제공권이 좋은 콤파뉴,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결정력이 뛰어난 송민규가 적은 숫자의 수비와 경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강상윤은 이렇게 낮은 위치로 오다가도 전진우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곧바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수비를 끌고 갑니다. 전북의 크로스는 콤파뉴와 송민규를 향하고 마무리까지 이어지죠. 비교 대상으로 박지성과 이재성 같은 선수를 소환하기 위해선 이 장점을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공격 상황에서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의 움직임, 즉 오프더볼 능력인데요. 일단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답게 패스를 받기 위한 움직임, 그리고 패스를 주고 나서의 움직임이 활발하면서도 간결합니다. 패스 앤 무브를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팀 동료가 필요한 곳곳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 덕분에 전북은 어느 곳에서든 유리한 숫자 싸움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중원에서 팀의 패스 연결고리 역할을 쉬지 않고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왼쪽 공간에서 돌아다니며 패스를 받아주고 연계하다가도 팀 공격이 반대로 향하자 강상윤도 다시 우측으로 이동해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연계를 도우며 공격 흐름을 이어가죠. 강상윤은 패스를 받기 위한 위치로 계속 움직이면서 단 2번의 연결로 공을 파이널 서드 지역에 투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 강상윤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뛰어난 능력이라고 생각되는 공간 활용 장면인데요. 강상윤은 공간과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빈틈이 생기는 곳으로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장면을 쉴 새 없이 보여줍니다. 이 역시 전북의 공격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공격 시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는 강상윤은 계속해서 이 공간으로 침투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상대 진영으로 넘어갔을 땐 이 우측 하프 스페이스의 균열을 만드는 것이 강상윤이 가장 우선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를 전진우와 번갈아가며 공략하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만약 상대 전열이 흐트러져 반대쪽에서 빈틈을 발견하면 이 위치로 파고드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공간 인지 능력이 타고난 선수처럼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수비를 끌고 가면서 동료를 위한 공간과 패스기를 열어주는 모습도 영리함이 느껴지는 장면 중 하나죠. 이렇게 공간을 잘 찾아다니는 움직임 덕분인지 포획 감독은 강상윤에게 공격에서 또 하나의 역할을 더 부여했는데요. 전북은 상황에 따라 전방의 콤파노를 향한 롱볼 공격도 꽤 자주 시도하는 편인데 이때 경합 이후 생기는 세컨볼을 따내기 위한 역할로 강상윤을 앞세웁니다. 때문에 전북이 콤파뉴를 축으로 빠른 템포의 공격을 시도할 때 강상윤은 아주 높은 위치로 올라가 콤파뉴 주위 공간을 맴돌게 되는데요. 물론 높은 위치로 올라갔다고 해서 수비를 소홀히 하진 않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수비를 시작하는 게 강상윤이죠. 자연스럽게 강상윤은 공격에서도 동적으로 폭넓은 활동 범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콤파뉴와 호흡이 잘 맞을 경우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가장 최근 있었던 광주전에서 강상윤의 모든 장점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장면인데요. 전북이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공격을 밀고 올라갑니다. 공격과 수비의 숫자가 3대3, 그리고 강상윤이 그 뒤를 쫓아가죠. 강상윤은 여기서 평범하게 직선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쪽으로 가로질러가는 선택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수비 한 명을 자신에게 묶어두고 콤파뉴가 공간을 얻습니다. 공격이 끝난 뒤에도 강상윤은 바로 제압박을 시작해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죠.
2004년생 강상윤은 올해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박지성과 이재성의 장점을 합쳐놓은 듯한 플레이 스타일은 전북 팬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한데요. 후액 감독의 축구에서 전술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올해 전북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여름을 기점으로 강상윤이 부상 없이 얼마나 체력적으로 잘 버텨주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